자, 이번 시간은 통풍을 평생 재발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2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지난 영상에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1편 꼭 보시고 이 영상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병원에 가서 약을 먹는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통풍에 좋은 음식, 나쁜 음식, 즉 통풍과 관련된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알아보고 1, 2편 통틀어서 통풍 재발하지 않는 방법 마지막 총 결론 4가지로 딱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운동하니까 시작입니다. 통풍 관련된 음식 하면 맥주, 그 다음에 퓨린 이런 단어가 떠오르죠. 자, 지지난 시간에 우리 인류가 통풍이라는 병을 얻게 된 그 원인은 퓨린 섭취의 폭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당뇨가 단 거 많이 먹으면 생기듯이 콜레스테롤이 기름진 거 많이 먹으면 생기듯이 요산도 퓨린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맞기는 한데 오늘 이 시간에 퓨린이 다가 아니라는 얘기를 이제 쭉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퓨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 쭉 설명드릴게요. 근데 이거 몰라도 됩니다.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특히 내장, 곱창, 막창, 순대, 간, 천엽, 대두콩, 말린 표고버섯, 고등어, 삼치, 멸치, 꽁치, 참치, 통조림, 전복, 새우, 조개, 꼬막, 맥주, 효모, 빵, 효모, 현미, 미역, 다시마. 자, 이런 음식들을 가려 먹는 게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 내내 설명드리겠지만 음식을 가리는 게 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려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영향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핵산, 퓨린, 피리미딘 이런 거를 몰라서 자세하게 설명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를 굳이 알아서 통풍 탈출을 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퓨린 많은 음식을 그렇게까지 강박적으로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 다만 우리 무증상 고요산 혈증 환자, 아직까지 통풍은 안 생겼는데 요산만 높은 사람, 요분들은 약을 먹지는 않으니까 음식을 이분들보다는 좀 더 철저하게 가려야 되는 게 맞고, 이분들은 체중 조절과 더불어서 앞서 설명드렸던 퓨린 많은 음식을 철저하게 외우고 있는 게 좀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무증상 고요산 혈증 환자가 정말 통풍, 요 선을 넘어가는 그 결정적인 게 요산 결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자, 이 결정적으로 요산 결정이 생기는 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게 퓨린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냥 요산만 높은 사람, 결정이 생겨서 무지막지하게 아픈 사람, 저 1단계, 2단계를 나누는 결정적인 저 요산 결정이 생기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진짜 통풍의 원인 6가지 바로 정답 보여드릴게요. 자, 통풍의 진짜 원인은 첫 번째 유전, 그 다음 비만, 신부전, 탈수, 여러 가지 약물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 음식이 관여를 하는데 그게 12% 정도밖에 관여를 안 해요. 사실상 결정적인 거는 유전입니다. 유전이 무려 60%에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는 치맥을 그렇게 때려 먹어도 통풍이 안 오는데 누구는 열심히 보디빌딩하고 음식 조절 철저하게 하고 체중 조절 철저하게 해도 통풍이 오는 거야. 이게 유전병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유전자에 관련이 있고 그것들이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통풍에 관여하는지 100%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자, 그런 거를 우리가 체질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야말로 체질이에요. 그래서 통풍은 체질이 60%에 관여한다. 그래서 심지어 자, 정말 금욕적인 삶을 사시는 제가 정말 존경에 맞지 않는 김종국 님도 통풍에 걸렸는데 이게 한간에는 닭가슴살이나 단백질 파우더를 많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는데 본인이 그게 아니라 이제 유전 때문이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유전이 요산 결정이 맺히는 저 통풍 발작을 일으키는 거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 자, 두 번째가 비만입니다. 근데 사실 비만이 결국 음식을 많이 먹어서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결론은 음식 종류보다 음식의 양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퓨린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잡곡밥이거든요. 그래서 난 백미밥만 먹어야지 이러고 백미밥을 살이 찔 정도로 많이 먹으면 결국 비만이 돼서 통풍이 옵니다. 결국 와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만은 집행 날짜를 모르는 사형수와도 같다. 앞선 일부에서 설명드린 대로 통풍의 재발을 방치하게 되면 손발 절단이나 심혈관 사건으로 사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통풍에 있어서는 비만이 정말로 집행 날짜를 모르는 사형수가 맞는 거죠. 하지만 또 문제가 있습니다. 통풍은 굉장히 가진 희한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요산이 높아서 통풍이 걸리는 건데
요산이 갑자기 훅 떨어질 때도 또 통풍 발작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요산 자제도 살살 먹어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살 빼는 것도 똑같아요. 살을 살살 빼야 살 빼는 과정에서 통풍 발작이 재발하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통풍이 참 어렵습니다. 자, 세 번째로 신부전. 우리가 콩팥이 뭔가 고장이 나면 요산 배출에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굉장히 요산 농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살면서 통풍 여자 환자를 딱 한 번 봤다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신부전을 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정말 요산 수치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 신부전이 통풍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통풍도 신부전을 또 일으켜요. 그래서 신부전이 있으면 통풍이 생기고, 통풍이 있으면 신부전이 또 악화됩니다. 그래서 이 애들은 서로 악순환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클이 뱅뱅뱅 도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어려운 면이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탈수. 자, 탈수도 굉장히 통풍이 강력한 위험인자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혈액 내 요산 결정이 생기는 게 소금 결정이 생기는 거랑 똑같다고 했죠. 소금물 끓이면 이제 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소금 결정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거 똑같습니다. 요산 농도가 올라서 요산 결정이 생길 수도 있지만, 혈액량이 탈수로 부족해져서 요산 결정이 또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탈수는 굉장히 강력한 통풍의 위험인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요산 농도를 올리는 여러 가지 약물들이 있어요. 그게 보통 결핵약, 이뇨제, 아스피린, 그 다음에 또 뭐 항암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약물들이 대부분 끊을 수 없는 약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 또 통풍 치료하는 게 어려운 면이 있는데, 여기서 그나마 이뇨제하고 결핵약은 우리가 그 안에서 다른 계열의 약으로 또 바꿔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혈압약으로 이뇨제를 먹고 있는 분이나 결핵 치료를 지금 하고 있는 분이 만약에 통풍이 왔다면 반드시 그 약을 처방한 주치의와 상의를 해서 다른 계열의 약으로 바꿔볼 수 있는지, 아니면 약을 뭐 좀 줄이거나 끊어볼 수 있는지 상담을 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바로 퓨린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음식 종류를 가리는 것이 12%의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퓨린 하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 또 아니라는 거. 자, 그래서 지금까지 조금씩 설명드렸지만, 이제 통풍에 나쁜 음식, 그 다음에 중립 음식, 그 다음에 통풍에 좋은 음식, 요거를 총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통풍에 나쁜 음식, 유발 음식들이 되겠고, 요 음식들은 뭔가 높일 것 같았는데 아니라거나, 아니면 아직까지 논란이 있는 음식들이고요. 이 애들은 통풍에 좋은 음식이어서 먹으면 예방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음식들입니다. 자, 우리가 뭐가 통풍을 일으키냐 하면 1번이 맥주입니다. 자, 이게 뭐 막걸리도 거의 맥주만큼 통풍을 유발한다고 하는데, 뭐 전 세계적으로는 맥주를 훨씬 많이 먹으니까 맥주가 어떤 통풍의 대명사가 돼 있어요. 이 맥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통풍을 유발합니다. 그게 맥주 효모가 있고 알코올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맥주에서 알코올을 뺀 무알코올 맥주를 먹어도 통풍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나는 알코올 프리인데 아파 요산 저제도 못 믿는데 그래서 심지어 소주를 먹으면 통풍이 안 생기는데, 맥주는 무알콜 맥주를 먹어도 통풍이 온다, 그런 분들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 맥주 효모, 맥주에 들어있는 퓨린이 엄청나게 강력한 통풍 유발인자다, 그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제 진료실에서 선생님, 제가 맥주 먹으니까 아파서 못 견디겠는데 소주는 좀 먹어도 안 됩니까? 이런 질문 하시는 환자분들이 정말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100% 아마 그 질문을 들은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실 거예요. 뭐? 소주? 이렇게 대답을 하실 건데, 자, 그 이유가 이 맥주 효모도 강력한 유발인자가 맞지만 알코올도 그 못지않게 굉장히 강력한 통풍 유발인자가 맞고요. 그 이유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음식으로 통풍을 가리는 것 중에 정말 이거는 몸에 나빠서 통풍과 상관없이 꼭 가려야 되는 게 바로 술이거든요. 우리가 퓨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 중에서 그렇게 몸에 나쁜 게 생각보다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술은 통풍도 유발하지만 통풍을 제외하더라도 그 자체로 여러 몸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나는 통풍 환자니까 술은 소주를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술 드시지 마세요. 제발. 자, 그런데 소주는 안 된다고 하니까 우리 인류는 끝끝내 답을 찾아내고 말죠. 자, 요런 맥주가 또 나왔어요. 퓨린을 90% 줄인 맥주가 우리나라에 나왔습니다. 그 맥주가 바로 이 맥주,
바로 이 맥주가 되겠습니다. 요 맥주예요. 자, 요거 제가 급하게 어제 구해가지고 직접 한번 먹어봤는데, 요게 이제 필라이트 프레쉬에서 퓨린을 90% 제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필라이트 프레쉬하고 비교해서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먹을만 했어요. 생각보다 먹을만 했고, 약간 그 고소한 맛이 좀 빠졌다 해야 되나? 그 정도 느낌이고, 충분히 맥주 맛은 맥주 맛이었어요. 근데 솔직히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뭔가 이게 맛이 없진 않은데 맛있다고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에요. 굳이 비유를 들자면 우리가 아메리카노하고 콜드브루 정도의 맛 차이였어요. 이게 콜드브루도 거의 뭐 똑같은 커피 맛이지만 그 조금의 맛 차이 때문에 결국 아메리카노에 손이 가잖아요. 그래서 참 아메리카노를 끊는 게 곤욕일 정도인데, 이것도 큰 차이는 아닌데 그래도 술이 취해도 약간의 맛 차이였지만 여기에 손이 잘 가지는 않았어요. 뭐 그 정도의 맛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필라이트 프레쉬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요거를 먹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제가 의사로서 뭐 이 맥주 적극적으로 드세요 이렇게 절대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통풍 환자들은 기본적으로 술을 끊어야 됩니다. 끊어야 되는데 제가 뭐 믹스 커피도 못 끊는 분에 한정해서 당뇨 환자라도 한 잔 정도는 마실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것처럼 통풍 환자도 가능하면 끊으시고, 정말 못 끊는 분에 한정해서 하루에 퓨린컵 맥주 한 캔 정도 아니면 소주 한 잔 정도까지 제한을 해서 철저하게 그 이내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통풍 유발 음식 첫 번째가 맥주였고, 자, 두 번째, 세 번째도 굉장히 강력한 유발 음식인데, 잘 보시면 알코올하고 과당이, 생각을 해보면 여기는 퓨린이 1도 안 들어있거든요. 잘 보시면 여기에 질소 하나 없어요. 과당도 보시면 여기 질소 한 마리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퓨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굉장히 강력한 통풍 유발 물질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자, 지지난 시간에 우리 인간이 비타민C를 잃으면서 요산을 연끌해가지고 항산화를 억지로 해가면서 지금까지 오게 되어서 결국 통풍이라는 병에 걸렸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알코올은 요산을 연끌하는 그 부분을 더 촉진합니다. 과당은 이 과당을 분해해서 우리가 에너지로 쓰는 과정에서 퓨린이 또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알코올과 과당이 굉장히 강력한 통풍 유발 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육류, 뭐 잘 아시겠지만 내장은 특히 더더욱 많이 일으켜서 곱창, 막창, 순대, 간, 천엽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가능하면 통풍 환자라면 그런 것들은 안 먹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해산물, 특히 그 몸에 좋다는 등푸른 생선이 퓨린이 흰살 생선보다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징어, 새우, 조개, 게. 그래서 우리가 뭐 멸치 육수를 내거나 아니면 닭뼈 가지고 육수를 많이 내잖아요. 해산물이나 육류로 내는 그 육수의 맛이 결국은 핵산의 맛, 퓨린의 맛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곰탕을 먹든 설렁탕을 먹든 칼국수를 먹든 육수를 마지막에 쭉 들이키게 되면 그거는 퓨린을 쭉 들이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풍 환자라면 그런 진한 육수의 국물은 가능하면 조금 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특히 조개가 굉장히 퓨린이 많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치맥을 먹고 통풍이 많이 걸려서 오는데, 중국 칭다오 지방에서는 맥주하면 항상 조개를 같이 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칭다오 사람들이 조맥을 많이 먹기 때문에 통풍 유병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맥, 치맥 이런 것들은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통곡물, 아까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건강에 좋은 잡곡밥이 통풍에는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통풍에 나쁜 음식 총 6가지를 설명드렸는데, 자, 5번, 6번은 우리가 통풍을 제외한다면 사실상 몸에 좋은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통풍 환자들이 뭐 등푸른 생선 대신에 흰살 생선을 먹어야 된다, 현미밥 대신에 백미밥을 먹어야 된다, 그런 거는 아주 강하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통풍 하나만 보고 이거를 먹지 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통풍을 철저하게 예방하고 다른 병으로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5, 6번은 저는 그렇게까지 제한하는 거는 찬성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논란이 되거나 중립 음식을 보면 우리가 퓨린이 많이 들어있는 채소 종류가 있어요. 그게 시금치, 버섯, 콩, 다시마, 미역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퓨린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지만 콩, 버섯, 시금치 같은 야채들이 통풍을 안 일으키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논문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말린 표고버섯을 먹고 나니까 쫙 그 다음날 통풍이 생겼다, 어떤 분들은 콩국수를 먹고 나니까 그 다음날 통풍이 생겼다, 그런 분들도 제가 보기는 봤는데, 저렇게 논문을 보면 이런 퓨린이 많이 들어있는 채소들은 아마도 안 일으키는 것 같다, 그렇게 지금까지 연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해조류도 마찬가지예요. 다시마, 미역이 퓨린이 굉장히 많지만
통풍이 유발되는지 안 되는지는 논란이 많습니다. 특히 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통풍을 예방한다는 논문도 많아요. 그리고 술 종류 중에 맥주, 막걸리와 마찬가지로 와인이 또 강력한 통풍을 유발하는 인자라고 알려져 있지만 소량의 와인, 한 잔 이내의 와인은 또 통풍과 관련이 없다, 그런 논문도 많거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더더욱 논란이 되는 음식들입니다. 단백질 파우더, 그 다음에 닭가슴살을 포함한 닭고기, 이런 거를 이제 우리 보디빌더들이 몸 관리할 때 많이 먹잖아요. 근데 보디빌더들이 통풍이 생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많이 먹으면 통풍이 생긴다 안 생긴다, 뭐 요산이 오른다 안 오른다, 그런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건 완벽하게 확정된, 증명된, 입증된 그런 논문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디빌딩을 하고 몸 관리를 철저히 하는 운동선수에서 통풍 환자들이 꽤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김종국님, 그리고 격투기 선수, 그 다음에 개그맨님, 이분들이 전부 다 실제로 지금 현재 통풍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고단백식이가 통풍을 유발한다, 단백질 파우더가 통풍을 유발한다, 닭가슴살이 뭐 요산을 많이 높인다, 아니면 이런 음식과 상관없이 뭐 탈수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고강도의 운동을 하는 게 그게 요산을 높인다, 이런 의견이나 연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뭐 탈수나 근력 운동이 요산을 일시적으로 높이는 건 맞긴 맞아요. 하지만 보디빌더가 탈수 때문에 장기적으로 통풍에 걸린다, 근력 운동 때문에 장기적으로 통풍에 걸린다, 이런 것들이 완벽히 입증된 건 없어요. 하지만 제가 이 시간에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운동과 식단을 철저하게 관리하시는 저분들이 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걸리지 않아요. 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무언가 걸리지 않거나 예방이 되거나 수치가 좋아집니다. 하지만 다른 병은 안 걸리는데 통풍은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음식 관리 하셔야죠, 물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운동선수도 걸리잖아요. 뒤에 설명드렸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통풍을 예방하는 음식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비타민C는 지지난 시간에 충분히 설명드렸죠. 500ml를 먹으면 12% 정도에서 예방이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통풍이 없는 사람이 통풍이 생기는 걸 약간 막아준다는 거지, 통풍 환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체리는 우리가 통풍 예방도 되고 또 통풍 환자들이 먹었을 때 통풍 발작, 재발도 예방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통풍을 체리를 먹고 치료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아까 퓨린이 많이 들어있는 채소도 다 좋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채식은 통풍 예방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유제품. 자, 여기서 유제품이 통풍을 예방하는 원리는, 자, 이거 지난 시간 프로틴 편 영상 참고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요 유당이 우리 통풍 환자의 소변에 요산 배설을 증가시켜서 통풍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일부 연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유단백 중에서 요 카제인 단백질, 이게 요산 수치에 유익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이 유지방은 별로 통풍 예방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지방 우유를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래서 이런 유제품도 결국은 살이 찔 정도로 많이 먹으면 통풍이 걸립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에멘탈 치즈를 너무 많이 먹다가 통풍에 걸렸다는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제품도 정말 살이 찔 정도로 많이 먹으면 통풍에 걸린다는 거. 그 다음에 카페인이 요산 배설을 촉진하기 때문에 커피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탕이나 우유가 들어간 커피 종류는 도움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탈수가 통풍을 일으키기 때문에 물은 통풍 예방에 좋은 음식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물을 많이 먹고 있는 와중에 물을 추가로 더 먹는다고 해서 통풍이 예방되거나 통풍 발작,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탈수가 안 되게 평소에 물을 열심히 잘 먹어줘야 된다는 거. 자, 제가 당뇨 시간에, 당뇨는 무언가를 많이 먹어서 생긴 질병인데 이거를 돼지 감자나 여주같이 무언가를 또 먹어서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무언가 많이 먹어서 생긴 병은 무언가를 덜 먹어야지 낫는 거예요. 통풍도 무언가 내가 많이 먹어서 생긴 병인데 이거를 커피나 체리나 우유를 많이 먹고 치료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통풍에 좋은 음식은 이런 개념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지금까지 통풍의 음식과 관련해서 굉장히 자세히 알아봤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만 이런 음식 조절을 하는 것이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영향이 크지 않아요. 왜 영향이 크지 않냐? 자, 이런 퓨린 타령이 의미가 없는 이유가 6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통풍에는 음식보다 유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음식은 12%밖에 안 되는데 유전이 60%에 관여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음식 종류보다는 양이 더 중요해요. 음식 종류보다 비만이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 퓨린보다 알코올 과당이 더 중요해요.
여기서 통풍을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물질 중에 하나가 알코올하고 과당인데 여기는 퓨린이 전혀 안 들어있거든요. 네 번째, 퓨린이 많은 음식 중에 건강한 음식들이 많아요. 여기 뭐 채소는 말할 것도 없고 등푸른 생선이나 통곡물 이런 것들은 굉장히 건강에 좋거든요. 다섯 번째, 그 몸 관리를 철저히 하는 보디빌더나 운동선수도 통풍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5가지 이유로 퓨린을 강박적으로 가리는 것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게 아니고 결정적으로 요산 결정이 한번 생기게 되면 결국은 약, 요산 저하제 없이는 평생 통풍 발작 재발을 막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여기로 되돌아가는 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통풍은 불치병입니다. 자, 제가 유튜브를 지금 5년째 하고 있지만 항상 이 약 이야기를 하는 거는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말하기 싫고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제가 특히 혈압 당뇨에서 정말 가능하면 운동하고 식습관 조절을 해서 최대한 약 안 먹고 정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약간 죄책감을 심어줄 정도로 강조하고 강조해요. 하지만 콜레스테롤은 그게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고 통풍은 거기서 더 어렵습니다. 이거는 어떤 여러분들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운동선수들이 의지가 없겠습니까? 김종국 님이 의지가 없겠습니까? 자, 통풍 발작을 한번 겪은 분이 요산 저하제를 먹다가 끊으면 재발률이 90%입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통풍에 음식이 관여하는 게 12%밖에 안 된다. 이거 다 과학적으로 증명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음식만 가지고 조절할 수 있는 그 10% 안에 들 수 있도록 죄책감을 가지고 강박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제가 의사로서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90%는 그렇게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분명히 약 없이 평생 요산 수치를 정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분도 있지만 그 10%를 우리가 목표로 하고 지금부터 최대한 약 안 먹고 한번 노력해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통풍은 그런 병입니다. 근데 뭐 저를 약팔이라고 생각해서 약을 안 먹는 분까지 제가 뭐 어떻게 설득하겠어요? 뭐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통풍이 성인병이라는 걸 몰라서 안 아플 때도 약 먹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약을 안 먹는 분들은 최소한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실제로 진료한 환자 중에 통풍으로 손가락을 절단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정형외과에서 손가락 절단을 권유를 받고 저한테 오신 게 아니고 손가락이 너무 아파서 본인이 직접 잘라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진료를 보러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여태까지 통풍약을 계속 먹어야 되는지 몰라서 안 드셨다고 합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약 먹어야 되는지 몰라서 손가락까지 자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을 보기에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저하고 아무 관련 없는 그냥 진료 보러 오신 환자분인데도 진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자, 여러분, 정말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통풍을 평생 재발하지 않고 사는 법 최종 결론 4가지입니다. 첫 번째, 결국 요산 저하제를 잘 먹어야 돼요. 자, 여러분, 내가 약을 먹고 내 마음대로 술도 조금 더 먹고 비만을 좀 용인하자고 약을 먹는 게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약을 먹더라도 반드시 금주하시고 체중 감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약을 평생 먹어야 된다는 말이 어감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가 아니라 약을 잘 먹어야 내 건강에 이롭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계속 콜레스테롤 약을 먹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통풍 환자들이 요산 저하제를 꾸준히 안 먹는 이유가 뭐 부작용이 걱정돼서 뭐 약 없이 한번 이겨내 보려고 아니면 닥터 응료가 약팔이처럼 보여서 그렇다기보다는 대부분의 통풍 환자들은 이건 의사 선생님들도 아셔야 되는 게 까먹었습니다. 까먹어서. 의사들이 생각하기에 약 먹는 게 그렇게 어렵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스타틴을 매일 먹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약을 꾸준히 챙겨 먹는 게 진짜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게 본인 건강이 달린 일이고 손가락을 절단할 수 있는 심각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먹었나 안 먹었나 챙기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풍 환자는 더 큰 문제가 있죠. 바로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지 몰라서 안 먹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내가 평생 먹어야 되는지 몰라서 안 먹는 일은 없도록 하자. 그게 이 영상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소식이죠. 결국 적게 먹는 거 체중 감량입니다. 세 번째는 술, 특히 맥주. 하지만 소주도 정말 하루에 한 잔 이하로 제한할 게 아니라면 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과당, 달달한 음식들, 설탕이 들어있는 빵, 과자, 아이스크림, 콜라, 음료수 이런 거 줄이시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내장류 드시지 마시고요. 자, 네 번째가 꾸준한 운동인데 가벼운 꾸준한 운동이에요. 앞에 설명드렸지만 헬스 같은 고강도의 운동을 하면 일시적으로 요산이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통풍 환자들은 운동을 하되 빠르게 걷기 같은 가벼운 운동을 꾸준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절대 탈수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물을 매일 일정량 이상 정해놓고 충분히 마시는 게 좋고요. 요 네 가지가 통풍 재발을 평생 막는 진정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주 긴 시간 여러분들이 왜 통풍이 계속 재발하는지부터 해서 통풍 재발을 막는 진정한 정답까지 전부 다 설명드렸고, 오늘도 세 줄 요약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여기, 관련 영상은 여기 봐주세요.